정말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소식을 안겨줬던 고 이선균 씨, 오늘 발인이 엄수됐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고 이선균 씨의 발인식이요. 오늘 낮 1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가 됐습니다. 발인식이 끝난 뒤에 고 이선균 씨의 큰아들이죠. 중학생인 큰아들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고요. 아내인 전혜진 씨는 작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많이 쏟으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네. 지금 아내분인 전혜진 씨 모습도 보였고요. 일단 사진으로만 봐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안진용 기자님, 많은 분들이 배웅을 했습니다. 네, 이선균 씨와 생전 친분이 두터웠던 동료 배우들이 이선균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에 함께했던 조진웅 씨를 비롯해서 킹메이커의 설경구, 내 안의 모든 것의 류승용, 파스타에서 같이 연기한 공효진, 커피 프린스에서 함께했던 김노욱 씨를 비롯해 기생충을 연출했던 봉준호 감독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는 동시에 드라마 골든타임을 함께했던 이성민 씨는 발인식이 끝난 뒤에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유해진, 박성웅 등 많은 배우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고 이선균 씨 영면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선균 씨는 생전에 마약 혐의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하면서도 공갈 협박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가요, 무려 3억 5천만 원을 협박을 당해서 뜯겼다, 이런 내용으로 유흥업소 실장과 공범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됐었고요. 네. 5천만 원은 20대 여성에게, 3억여 원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공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보니 정말 이게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20대 여성은 사기 전과가 있었고 교도소에서 이 유흥업소 실장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윗집, 아랫집 살면서 정보를 공유했고 결국은 이선균 씨를 협박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런 몹쓸 짓을 한 인간들이요, 이제 20대밖에 안 된 인간들인데 교도소에서 알게 됐대요. 그리고 윗집 아랫집으로 그런 사이래요. 장윤미 변호사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경찰은 이 두 사람의 공모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흥업소 실장은 처음에 나도 협박을 받았고 나를 협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수사 결과 바로 위층에 사는, 그것도 친분 관계가 상당히 두터운 20대 여성이었거든요. 또 한 매체에서는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유흥업소 실장은 이 20대 여성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성균 오빠한테 내가 해킹당해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미 5천만 원을 뜯겼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20대 여성이 처음에는 말리기도 하는 문자 내용이 남아있기도 한 겁니다. 또 유흥업소 실장은 한번 3억 원을 달래볼까라고 내가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너무한데 한 5천만 원만 받으래. 이런 식으로 이 협박해서 뜯어낼 금액을 저울질하는 이런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유흥업소 실장은 해킹범이자 협박범까지 1인 3역을 담당했던 셈인데요. 이미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진짜 사람입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협박 공갈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 달라 그럴까 저 달라 그럴까, 이런 못된 짓을 꿍꿍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뒤에서 20대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구속이 됐고, 또 다른 협박범이 어제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이른바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온 건데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승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왜 고소하셨어요? 이선균 씨에게 할 말 없으세요?
진짜 못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김우매 팀장 경을 칠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20대 여성, 그 도주한 여성이 사실은 실질 심사 후에 구속이 됐는데요. 아. 예, 알다시피 그 이성균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갈취, 즉 공갈범은 20대 여성이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보니까 저 짙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를 툭 눌렀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오는데 특이한 거 보십시오. 어린 아이를 안고 출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아이입니다, 아이. 어린 아이를 들고 아니, 뭐 안고 있는 게 아이예요? 네, 아이죠. 아이를 안고 출석을 했는데요. 이 여성은 사실은 26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네. 잠적을 한 거예요. 어허. 경찰이 소재 추적을 해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구인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구인장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 법원에 이제 그 출두시킨 건데 네. 법원에서는 증거 일멸 및 도주 우려에 따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네. 구속이 된 겁니다.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장유미 변호사님, 저 여성 왜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지금 법원에 나온 거예요? 아마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전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심지어 올 1월에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이인데요. 저희가 구속기로에 있는 피해자를 변호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는 미워하더라도 아무런 잘못 없는 어린 자녀가 있는 이런 피해자의 상황을 좀 봐달라는 취지로 변소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아이를 정말 맡길 곳이 없어서 데려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이란 건 상당히 길게 진행되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항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있을 공간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 발전에 해가 되는 행위도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정말 악랄하네요. 우리 보통 범죄 영화에서도요. 그 범죄 영화에서도 범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아무리 궁해도 아이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 보세요. 안지훈 기자님. 오히려 지금 자신의 아기를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근데 저 여성,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악용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 20대 여성은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앱에 가입을 해서 알게 된 남성들에게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세상에.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여성, 지난 1월에 출산한 건 맞습니다. 근데 협박을 받은 남성들은 처음에 몇 달간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는데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 이 여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 한 명은 실제로 친자 확인까지 했는데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 곧 변호사를 선임해 20대 여성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기를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코스프레를 할 정도의 정신을 가진 이런 인간이 왜 범죄를 저질러요? 아이가 나중에 내 엄마라는 사람이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라고 그 판을 충격 생각해 봤어요? 정말 기가 차고 분노가 찹니다. 법의 심판 따끔하게 받고요. 아이는 제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곳에 맡기기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